날씨가 추워지면서 빙판길 낙상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관절과 주변 근육이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낙상 사고의 심각성과 예방법, 도관홍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남녀노소 모두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늘 이제 전국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내일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확실히 낙상 사고는 겨울철에 많이 계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고 추워진 날씨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운 빙판길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또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죠. 두꺼운 옷 때문에 몸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 그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한 3명에서 4명 중에 1명꼴로 낙상 사고가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절로 따르면은 겨울철이 가장 흔히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름, 봄, 가을 순서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방금도 짚어주셨죠. 낙상 환자 중에 상당수가 노년층이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노년층의 사고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낙상 사고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많아지게 되면 근력이 약화될 것이고 관절 주위의 인대가 강직, 좀 굳게 될 것이고 균형 감각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낙상 사고에 아주 취약하게 되게 됩니다. 네, 여성은 왜 더 취약한가요? 남성보다? 예, 그런 말씀이 이제 보고가 있는데요. 네. 이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낙상의 빈도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장년층 이상의 여성분들에는 이제 골다공증이 동반이 흔히들 됩니다. 그래서 낙상 후에 이 골절이 나는 이제 이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이 여성분들한테 많기 때문에 낙상에 대한 위험, 노출이 더 많이 된다고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꼭 뭐 어르신들만 이렇게 낙상 사고를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세대별로도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낙상 사고들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세대별, 연령별로 낙상 사고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소년층, 그리고 청장년층, 그리고 이제 노년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유소년층에서는 이제 성장판 손상이 가장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성장판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성장기, 우리 아이들이 뼈의 길이가 성장하는 이제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이게 낙상 사고로 인해서 성장판이 손상이 되면 뼈 길이가 성장이 멈추게 되겠죠. 그럼 이제 성장이 끝난 완료된 이제 성인 시점이 됐을 때 양쪽 팔 길이가 다르다든가 다리 길이가 다른 좀 심각한 합병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성장판 부에서 일부분만 손상이 됐다면 이쪽은 성장을 하는데 여기는 성장이 멈추게 되면 뼈가 자라다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관절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청장년층의 낙상 사고에서 합병증은 스포츠 손상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이 계층에서는 청장년층들은 이제 이 활동이 왕성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활동들, 야외 운동 활동이나 레저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관절 주위로 해서 인대 손상이나 뭐 무릎 관절의 연골 손상, 연골판 손상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노년층에서 낙상 사고에 대한 합병증은 제일 위험한 이제 골절이 있습니다. 골절은 아시다시피 이제 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건데요. 이 노년층에서는 골다공증이 많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 뼈가 약해진다는 거죠. 가볍게 넘어져도 이 엉덩이 뼈 주위나 이런 쪽에서 골절이 꽤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낙상 사고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고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넘어질 때 왜 손목으로 짚기 마련이니까 손목 골절을 특히 좀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한 골절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의학 통계 수치에 따르면은 낙상 사고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게 엉덩이 관절, 고관절 골절입니다. 넘어지게 되면 손을 짚기도 전에 엉덩이를 먼저 찢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낙상 사고의 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율로 엉덩이 관절 주위, 그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척추째, 허리를 구성하는 이제 척추뼈의 압박 골절이라 함이 있고요.
그다음 빈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넘어지면서 아무래도 손을 짚으니까 손목 주위에 발생하는 요골골절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좀 가장 위험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육이 감소하고 여성이 조금 심하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골다공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유형이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크게 다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은 나이를 들게 때마다 이 근육이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이거를 이제 이러한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예. 네. 이런 근감소증은 골다공증과 흔히 동반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오는군요. 네. 같이들 많이 오고요. 거기다 이제 또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폐경 또는 이제 또 다른 뭐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예. 등과도 간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근감소증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근력이 약해지니까 균형력도 잘 못 잡고 그래서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몸을 딱 추스려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다공증이 동반된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골절의 위험도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엉덩이 관절, 이 고관절 주위에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엉덩이 주위, 고관절 주위에 골절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 중 제일 무서운 게 사망입니다. 사망률도 거의 30%에서 40%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셔야겠죠. 꽁꽁 언 빙판길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걷는 방법이 뭐 펭귄처럼 걸으면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좀 관심을 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재밌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흔히들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닥에 미끄러운 빙판길이 있으면 둘러가는 게 가장 첫 번째 바를 것이고요. 네. 그런 빙판길을 어쩔 수 없이 걸어간다면 큰 보폭으로 걷는 것보다는 좁은 보폭으로 총총총총 걷는 게 훨씬 안전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러한 걸음 모습이 이제 펭귄 걸음 같다 해서 재밌는 비유를 한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주의할 점들은 이제 신발이 좀 굽이 높든가 볼이 좁은 신발 같은 경우는 더 잘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굽이 낮고 바닥이 평평하고 넓은 이런 신발들을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 몸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균형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신축성 있고 유연성 있는 옷을 그렇지만 또 따뜻하게 보온력이 있는 옷을 착용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춥더라도 몸을 너무 움츠리면은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깨도 펴고 손도 빼놓으시고 적절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결국엔 한 번은 넘어지게 되고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치료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비수술적 치료를 좀 알아볼까요? 네. 골절에도 비수술 요법이 있습니다. 우선 골절이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 그거부터 알게 되면은 네. 완전 골절과 불완전 골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골절이라 하면 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상황인데 대개들 아시다시피 뼈가 부러지면 틈이 생기던가 어긋나던가 꺾이게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경우를 완전 골절이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약간 근만 약간 간 골절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불완전 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뼈가 부러져서 틈나거나 어긋나거나 꺾였을 때는 이거를 뼈를 잘 맞추고 튼튼한 고정을 하기 위한 내고정술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금이 간 경우 이런 불안정 골절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고정 치료라는 부목 고정,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방기부스 치료나 통기부스 치료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보조기 치료가 많이 또 각광받고 있어요. 이 보조기 치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골절된 부분의 고정력은 아주 훌륭하지만 또 탈착이 쉬워서 편리성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통기부스를 했을 경우는 이 여름철에 땀도 나고 간지럽기도 하고 예. 또 냄새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 보조기 치료가 각광받게 되면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다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손목이나 발목이 이제 골절되지는 않았고 삐끗한 것 같다 이런 경우들 많은데 이럴 때 왜 찜질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온찜질을 해야 되는 것인지 냉찜질을 하는 것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뭐 발목을 접지르거나 잠깐 넘어져서 타박상 붓거나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다치고 한 3일, 길게는 5일까지는 이 부분이 더 붓고 더 아프고 열감이 더 생겨요. 그랬을 경우는 급성기 때, 이럴 때는 냉찜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냉찜질을 하면 이제 보통 얼음찜질을 얘기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냉찜질은 흔히 이제 집에 있는 비닐 봉지에 얼음을 몇 개 넣고 수건을 이렇게 싼 다음에 아픈 부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냉찜질을 하면 아주 차갑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냥 시원한 정도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모든 질환이든 그냥 묵혀놓으면 또 안 좋게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낙상 사고가 있었을 경우 그냥 괜찮거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뭐 간단한 진찰과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서 이 부위에 골절이 있는지 또는 뼈에 탈구가 있는지를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치료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제 젊은 층에서 가장 골절, 낙상사가 많은 경우가 활동적일 때, 그러니까 겨울 스포츠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키, 스노우보드를 요즘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에서는 어느 부위를 가장 많이 다치나요? 예, 겨울철 스포츠 중에 이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네. 훌륭한 종목이 이제 스키랑 스노우보드라는 종목인데요. 예. 이 운동을 통해서 근력도 다질 수 있고 순발력이나 유연성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종목의 운동입니다. 예.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이 속도감을 즐기는 만큼 이 엄청난 속도 때문에 타인과 부딪혀서 충돌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 있고, 또 이 빠른 속도 안에서 넘어지면서 낙상 사고가 얼마든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스키라는 스노보드라는 종목은 큰 부츠를 신고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체는 고정되어 있는데 상체가 돌아가면서 이 관절, 특히 무릎 관절이라는 부위에서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나 스노보드 손상에서 대개 30%에서 40%는 손상 관절이 무릎이라는 보고 결과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무릎 안에 있는 무릎 연골이라든지 십자인대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이런 것들이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부위가 이제 허리, 척추체입니다. 타인과 심하게 부딪히거나 심하게 넘어져서 뒹굴거나 하면은 허리뼈에 강한 충격이 가서 척추체 압박 골절이나 아니면 척추체가 탈구되던가,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신경을 손상을 줘서 심하게는 하반신 마비라든지 이렇게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흔한 부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이런 부위에 다양하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넘어지실 때 무릎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잘 안전하게 넘어지셔야 되는데, 일어날 때는 이제 손으로 짚지 말고 주먹을 짚고선 일어나시고, 다리 들고 몸통 전체를 이용해서 미끄러지듯이, 또 스키장에서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 배, 가슴, 등을 대고 미끄러지면 속도를 좀 줄이는 방법, 이런 점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텐데요. 겨울에도 이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겨울 산행에서 특히 조난, 낙상 사고는 생명에 이제 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겨울 레저 활동 중에 또 심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겨울 산행입니다. 겨울 산행은 아시다시피 또 눈이 와 있을 수도 있고 비가 와 있을 수도 있고 얼어있던 얼음이 이제 녹으면서 바닥에 미끄러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 산행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 먼저 내 몸부터 챙겨야 됩니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은 10분에서 15분 이상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이 스트레칭 운동과 더불어서 장비도 충분히 갖춘 다음에 겨울 산행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 낙상 사고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관홍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